네,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의 차태원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고조선은 감숙성에서 세워졌다. 이거의 어떤 2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편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1편부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좀 대충 1부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여기 이 지역이죠. 감숙성 난주 마고촌에서 4,000년 전의 유적인 마고 유적이 좀 발굴이 됐어요. 그 위치가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좀 마고촌이라고 중국인들이 이제 부르는 지역에서 마고 유적이 이제 좀 발굴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지역이 이제 좀 1960년대에 이지린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은 환웅이 이제 삼위태백에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아들 단군을 이제 보낼 때 이 삼위에 대해서 이지린이 참 흥미있는 주장을 한 거죠. 북한학자 이지린이 삼위태백이라고 이제 하는 곳을 보면은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삼위태백은 삼위산과 이제 태백산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삼위산 원문입니다. 삼위산을 보면은 상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서삼경에 나오는 이제 서경이죠. 거기에 이제 똑같은 이제 삼위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중국 학자들이 이제 당연히 여러 차례 삼위산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주석을 달았고 그 주석을 단 위치가 이제 좀 여기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도낭이 있고 기련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제 동남쪽에 여기가 이제 좀 삼위산이 있던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많이 달았어요. 예, 주로 이제 도낭 남쪽에 있는 곳이다. 수경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괄지지 같은 데도 삼위산은 도낭의 동남쪽으로 있다. 삼위가 감숙과 청해성. 청해성은 아마 여기가 좀 청해성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감숙성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삼위산이 있다는 얘기는 서경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좀 계속해서 이렇게 주석을 단 지역이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60년대에 이렇게 좀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참 이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북한학자하고 중국학자하고 이게 논쟁을 치열하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나 우리 한번 까보자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 자료들은 최근에 이제 좀 논쟁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논쟁을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다른 고고학적인 근거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연나라 화폐냐 아니면 고조선 화폐냐 논쟁을 하고 있는 명도전의 이제 원형이 여기에서 이제 좀 발견이 이제 좀 됐다는 거죠. 명대전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연나라 지역, 고조선 지역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좀 출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나라 화폐냐 이제 고조선 화폐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봐야 된다. 3세기에서 이제 5세기 그 사이에 연나라하고 이제 고조선 지역에 이렇게 좀 이 화폐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달러 같은 이제 기축통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지역의 화폐냐라는 거를 알려면은 이런 명도전 형태의 이제 화폐가 제일 먼저 어디서 이제 기원을 했느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이지린이 삼위산이라고 이제 추정했던 곳, 거기서 이제 좀
명도전의 원형이 4000년 전에 이제 좀 나온 거죠. 제가 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계속 못 드린 부분이, 고고학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323이 맞고, 저기에서 그 단군이 내려왔다고 이련이 기록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기록을 이제 좀 남겼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좀 중국 사람들 기록이에요. 삼국지, 그러니까 정사삼국지죠. 진수가 쓴 이제 삼국지를 보면은, 마한의 이제 속국을 이제 54개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안에 이제 좀 월지국이 있어요. 그러고, 그 마한을 이제 총괄을 했던 진왕이 월지국을 다스렸다라는 이제 좀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중국 진수의 기록이고, 또 이제 사마천 사기 대왕열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월지국은 원래 도넌과 기련산 사이에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합을 해보면은, 월지국이 있었는데, 그 월지국이 이제 처음 있던 곳은 이제 도넌과 이제 기련산맥 이 사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월지가 이제 좀 세워졌고, 이거를 마한, 구체적으로 이제 진왕이 이제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세력은 마한 같은 이제 고조선 계열의 이제 국가들이 다스리는 월지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마천 사기 이제 대왕열전에서 월지는 이제 처음에 감숙성 도넌과 이제 기련산맥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 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흉노가 한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할 때, 월지가 이제 좀 이쪽으로 좀 피해가서 오손한테 밀리기도 하고, 대환이라는 나라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박트리아라는 곳으로, 박트리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막 이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좀, 알렉산더 대왕 정벌군의 이제 잔존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인도 불교 문화하고 혼합이 돼서 간다라 불교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머리 이제 뽀글뽀글한 부처님이 여기에 어떤 그리스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고 월지 세력의 일부가 또 이제 인도 북부로 가죠. 이렇게 좀 커다란 나라였는데 이거를 이제 마한이 다스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좀 그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저는 좀 이런 비유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기 2020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2000년 정도 이제 좀 지났단 말이죠. 서기 4000년에 사람들이 이제 세계사를 분석을 하는데,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다스렸다는 문장이 딱 한 줄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발굴을 해보니까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텐진에도 공장을 세우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세우고, 인도나 이런, 심지어는 브라질까지 공장이 있는 나라가 이제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삼성전자는 이렇게 전 세계에 공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여기 이제 좀 한반도에서 이제 분단돼서 이제 살고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이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쟁을 하겠죠. 아마 마치 좀 정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정보가 좀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삼성전자를 다스렸던 대한민국이 만약 농경국가면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마한이 이제 월지국을 다스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삼성전자를 다스렸던 대한민국이 농경민이나 이제 이런 정주민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좀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무역국가, 아니면은 그대로 치면 기마민족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나라였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어떤 건지 이제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고대사를 인식을 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국식의 어떤 역사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철기 뭐 이런 모든 문물이 다 이제 중국에서 좀 수입이 돼서 나라가 생겼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마한이 이제 좀 월지국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이제 좀 그 고조선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깨기 시작하면은 상고사가 이렇게 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월지를 마한이 다스리면은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한이 월지국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대부분 다 이런 얘기들을 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문장은 이제 한국 교과서를 이제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좀 쓴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사만이 이제 발전했다. 한강 이남 황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마한이 자리를 잡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으면서 그중 가장 강력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의 왕으로 이제 행세했다고 기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은 실제로 아까 이게 저희가 언급한 삼국지, 그러니까 진수가서 삼국지 동의전에는 진왕이 다스렸던 곳이 월지국으로 돼 있는데 뭐 한원이나 위략이나 후한서 이런 책에는 목지국으로 이제 명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월지국하고 목지국은 다른 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작대기가 이제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한국 국사 관련한 이제 정부기관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월자는 당연히 목의 오자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좀 요거 보면은 진왕이 목지국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목지국은 마한 제국 가운데서 한때 강한 위치에 있었던 사회인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문장이 좀 어떻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죠. 그 삼국지를 쓴 진수는 이 3세기 때 이제 사람이에요. 예, 뭐 한호는 이제 당나라 때 나온 책이고 후한서는 진수보다 한 150년 후의 사람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서에 이제 적힌 게 약간 좀 틀려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오래된, 특히나 이제 좀 오래된 문장을, 그러니까 앞에 쓴 문장을 이제 좀 기준으로 삼는 게 맞고, 특히나 이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삼국지 진수 시대에 사만 세력들이 그 중국하고 좀 교역을 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에는 월지국으로 나오고, 뒤에 나온 이제 후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지국으로 나오는데, 삼국지가 좀 가능성이 없지만,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다가 이제 정답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 당연히 목지국이 맞다라고 이제 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지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게 목지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한국학자들의 좀 그동안에 이제 좀 연구 결과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한국 학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지국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한 지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 목지국이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이게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특히나 이제 좀 이병도 같은 경우도
뭐 직선에다 비정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 청관호 선생님도 인천을 지목을 했지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저기 좀 여기가 아닐까 저기가 아닐까 추측은 하지만은, 다들 어떤 이제 근거들을 이제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좀 이병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좀 일제시대 때 이제 배웠던 학술, 일제시대 때 이만희 시류나 이런 식민사학자들한테 배웠던 학설을 이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산 사람인데, 목지국을 찾으면은 그 삼국사기 이제 초기기록 불신론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목지국을 좀 필사적으로 이제 찾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직상일 거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근거를 좀 제시를 못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랬지 좀, 야 이게 뭐 목지국일 거다라는 근거가 이제 조금이라도 나와도 자신의 어떤 학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야 목지국 여기에 있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잘못된 거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이제 좀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찾았다는 얘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처녀불알 찾아오라 그러면은 처녀불알을 이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왜 못 찾죠? 처녀불알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목지국이 아니라 이제 좀 월지국이 맞고, 목지국을 이제 못 찾는 이유는 이 월지국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시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중국 정사 삼국지 한전은 믿을 만한 책이냐, 특히 이제 동해열전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한국 이제 제도권학계 쪽에서 좀 터무니없는 오해를 좀 많이 이제 좀 해놨는데, 오해를 많이 좀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삼국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권사학계에서 이제 삼국사기 이제 초기 기록 불신론을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아마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삼국사기를 2008년도, 그러니까 한 12, 13년 전 최근에 나온 이제 경향신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삼국사기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서기 8년에 온조왕이 군사를 몰고 마한의 고국을 병탄을 한 다음에 1년 뒤, 그러니까 서기 9년에 그 마한이 백제 온조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역사계에는 이 삼국사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즉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삼국사기 이제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한국학자, 아쉽게도 좀 이름이 좀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한국학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역사학계는 마한 멸망 기록을 후대에 의도적으로 소급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 대목을 54개국 마한 연망체의 우두머리 격인 목지국의 멸망 기록이라고 보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소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김부식의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마한 세력이 뭐 백제의 핍박을 피해서 한반도 선원부로 내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진서 동의전 이런 책들에서 277년에서 이제 290년까지 마한이 이제 계속 중국에 이제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간단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죠. 삼국사기하고 이제 그 중국 기록하고 틀리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쪽이 맞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기록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해두고, 또 그 다른 면을 보면은 좀 웃어서 죄송한데, 여기서는 거의 이제 그 중국 쪽 특히 이제 삼국지 기록이 거의 성서처럼 당연히 이제 삼국사기보다 믿을 만한 책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삼국지에 있는 내용을 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저 월지국이라고 쓴 거는 잘못된 거고 목지국이 맞다. 이런 어떤
좀 사료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는 이 사람들이 어떤 억지로 이제 맞자는 걸 이제 짜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김부식을 좀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마한이 온조왕 때 멸망했다고 기록을 안 남겼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거죠. 김부식은 그러니까 마한 멸망 시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좀 확실히 밝혔어요. 아까 이제 그 서기 9년에 마한이 온조왕에 대해서 이제 멸망한 기록도 있지만은, 그 김부식이 이제 고구려 본기 태조왕에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서기 122년, 그러니까 이제 마한이 온조왕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후에 고구려 쪽 기록을 보니까, 고구려 이제 태조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입을 하였다. 그래서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김부식 입장에서는 되게 좀 솔직하게 이제 좀 기록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아까 이제 앞에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김부식이 조작을 위해서 뭐 연대를 뭐 올렸다 뭐 이런 거면은, 김부식이 고구려 태조왕대에 고구려 태조왕이 이제 마한과 함께 요동을 침략했다 이런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남겼다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김부식이 접한 기록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제 쪽 기록을 보면은 마한이 이제 9년에 멸망을 했는데, 실제로 고구려 쪽 기록에 보면은 122년에도 마한이 존재를 한다. 김부식이 한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그 백제 온조왕 기록도 있고 고구려 태조왕 기록도 이게 상호 이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마 마한이 백제 온조왕에 의해서 한번 멸망을 했다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삼국지 기록하고 삼국사기 기록하고 이제 상호 모순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김부식을 약간 추정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건데, 김부식의 입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한은 고구려 태조왕과 같이 이제 요동정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실제로 있었다고 문헌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삼국지나 이제 좀 그런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세기의 마한이 중국하고 이제 외교를 했다는 게 삼국사기하고 이제 전혀 모순이 없는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좀 얘기를 했던 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삼국지가 이제 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맞다는 거는 마한이 이제 좀 월지국을 이제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이제 좀 사실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논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한이 이제 월지국을 다스렸고, 그 월지국은 사마천 사기열전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마고촌이라고 했던 유적이 발굴이 된 그 도넘과 이제 기련산맥 사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생겼다는 얘기고, 이걸 이제 좀 마한이 다스렸다고 그 진수는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이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좀 맞춰지는 거를,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린하고 고일강하고 이 지역에 삼위산, 그러니까 고조선 발상지가 있었다라는 논쟁을 했는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명도전 같은 이제 그거 실사하는 게 하나 나왔고, 중국 쪽 문헌에도 마한,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이 월지국이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월지국이 이제 처음 발행한 곳이 여기가 되는 거고, 다 이제 하나의 장소를 이제 좀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고일관과 이지린 논쟁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고고학적인 이제 자료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중국 쪽에도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자료들이 좀 있는 거죠. 한번 이제 좀 논쟁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이겠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마한이. 근데 여러분들 마한이 이제 좀 어디 한반도에 이제 있는 이제 조그만 나라였을까요? 아니면은 국제적인 이제 교역을 하는 나라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근데 사실은 마한의 성격을 이제 규정할 자료는 이제 존재를 합니다. 고고학 자료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좀 최근에 좀 학자분들이 이 유적을 발굴을 이제 당하고, 제가 발굴을 당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학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 게 아니라 아스팔트 공사를 하다가 이 고분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러고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 고분을 위에다 이제 아스팔트를 이제 깔아버립니다.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난해 12월 29일 광주 복령동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1구역과 2구역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토광묘, 수혈 유구 등 총 99개의 유구가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신나라 화폐인 화천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덤에서 꾸러미로 출토가 됐습니다. 중국 신나라 화폐 화천,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중국하고 이렇게 교육이 활발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그러죠. 예. 지금 이제 그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이 전남에서는 이제 해남 군곡리, 네. 그 나주 보감리 네. 등에서 이제 그 화천이 한두 점 정도 발견이 됐죠. 근데 이번처럼 이제 무더기, 그러니까 그 끈으로 연결됐던 꾸러미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화폐로서 통용했다는 그런 물증이기도 하죠. 참, 옛날에 뭐 기름이 있어가지고 빨리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네. 어떻게 노져서 바람 타가지고 어떻게 잘 왔네요, 여기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해상, 네. 강, 수로, 네. 이것이 오늘날의 고속도로입니다. 아. 배 타면 얼마 아까 그 보셨던 토기, 턱이.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청색 목걸이를 목걸이.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록 보존하고 네. 지금 이제 그 매몰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철수할 때 이제 모래라도 거기다 덮어서 혹시 이제 후대에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끔. 아, 저걸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건가요? 그러죠. 여기서 도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확장 공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유물은 아마 박물관에 전시해서 일반 다 공개가 될 겁니다. 확실히 발견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교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 신기한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것이 걸렸지? 짜증내셨어요? 아니시죠? 아니다. 예. 자, 뭐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네. 정말 2000년 전 것이 발견이 됐는데 도로를 위해서 덮어버려야 된다니까.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유구가 아주 중요하면은 네. 잘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잔존 상태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지금 목걸이네요. 장신구는 정말 보존 상태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유리재입니다. 유리예요? 그럼 깨끗이 남죠. 와, 그래도 그렇지 무슨 어제 만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깨끗이 색깔 잘 너무 돼 있어요. 예쁘네요. 네. 네. 당시에는 저런 게 유리 관련 그런 장신구들이 상당히 비쌌던 고가의 네. 그런 거였겠죠? 그거